화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8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이달 초에 아주 큰 흔들림이 있기도 했지만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역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정말 간밤에 장 초반에는 큰 재료 없이 흘러가는구나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기대감에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를 모두 상승하게 만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헤드라인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시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체린 앵커 간밤 시황 상황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3대 지수 일제히 올랐는데요. 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일 연속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최장기간 랠리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8일 연속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998년 이래 단 10차례 밖에 없었고요. 이 8일 동안에 S&P 500 지수가 7% 이상 회복을 했는데 이는 2003년 3월 이래 최대 상승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S&P 500 지수가 이렇게 1% 상승하면서 5,608포인트 선까지 회복에 나서줬는데요.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까지 단 1.5% 만의 격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 8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S&P 500의 구성 종목 가운데 71개 종목이 8일 동안 10% 이상의 놀라운 급등률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을 집계해 보니까 1위가 엔비디아 27% 회복에 나서줬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5%, 공동 3위는 스타벅스와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주가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랐고 마이크론은 엔비디아발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던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히트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28일에 예정되어 있죠. 이를 앞두고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매수콜을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135였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강력한 운영 레버리지 효과로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4.3% 회복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요. 다시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130 선 정확하게 터치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의 대항마죠. AMD도 보겠습니다. AMD 오늘 개별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서버 제조사 ZT 시스템스를 49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5천억 원에 인수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ZT 시스템스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기업들을 위해서 서버 컴퓨터를 제조하는 업체에 달하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AI 시스템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인수가 AI 반도체 시장에 어떤 다이내믹을 불러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기술 섹터 내에서 또 한 가지 이슈, 팔로알토의 실적 결과가 장 마감 후에 전해졌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수요가 지금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25 회계연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프터마켓 초반에는 4% 급등하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전환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실적 내용 잠시 후 외신 파트에서 유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클리컬 섹터로 가보면요.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3%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주가 $222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움직임, 이쪽에 소재 섹터에서 아주 작게 있는데요. 엘버말이죠.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입니다. 엘버말의 주가가 4.3% 특별한 호재 없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오늘 개막을 했죠. 해리스의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쪽에 위치한 ST로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연간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꽤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EPS가 컨센서스를 69%나 밑돌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요. 매출도 2%가량 미스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 가이던스 역시도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됐는데요. 중국 시장에서의 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마켓에서는 4%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그래도 그보다는 적은 낙폭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2% 하락하면서 92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이번에는 금융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현금 물량을 대거 늘리고 울타뷰티와 헤이코를 소폭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 2주 동안 주가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더라고요. 그러면서 YTD 상승률이 이제는 26%로 S&P 500 지수를 무려 9%포인트의 격차로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all-time high,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 주가는 448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한편 현재 상품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새롭게 최고치를 돌파합니다. 장중에 2,549달러까지 터치가 나왔는데요. 시티은행에서는 금 가격이 내년 중반에는 3,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선이라든지 전쟁 등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이렇게 짙어지는 순간에 금 가격이 번창하기 마련이다. 이런 커멘트를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죠. 뉴몬트의 주가가 간밤 2% 상승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금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알라모스 골드가 2.1% 올랐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마켓모버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맥도날드인데요. 에버코어 ISI가 목표가를 기존의 300달러에서 3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라는 코멘트 내놨고요. 다음으로는 GM입니다. 연봉제 직원 1,000명을 정리해고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용은 줄이고 투자를 늘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인데요. 최근 미국 대기업들의 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텐데 GM의 주가는 오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가까운 오름세였죠. 비용 절감했다는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 보도의 자세한 디테일은 잠시 후 외신 파트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위트그린은 파이퍼 샌들러의 투자 의견 하향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중립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패스트 캐주얼 업계의 전망이 약화하고 있다. 패스트 캐주얼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다이닝 레스토랑만큼 풀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패스트푸드보다는 더 고퀄리티의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레스토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폴레, 파이브 가이즈, 쉐이크샥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데요. 이 업계가 요즘에 최근 좀 둔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리니지입니다. 올해 최대 규모의 IPO 상장 종목이었는데요. 7월 말이었죠. 44억 달러를 조달해내면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냉장 보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츠 기업인데요. 무언가를 차갑게 보관해야 하는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냉장 시설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해줬고요. 골드만삭스 가장 불리시하게는 목표가 105달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타났던 여러 가지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의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 경기 침체 상황과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꼽히고 있는 경계 선행지수가 간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지표가 향후의 경기 상황을 어떻게 암시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공개한 7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한 100.4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 선행 지수는 2.1% 하락한 겁니다. 지난 6월에는 전월 대비 0.2% 하락하고 지난 5월에는 0.5% 내리는 등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컨퍼런스 보도 측은 6개월간의 연간 상승률을 미루어 보아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제 활동에는 하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경기 선행 지수는 지난 2004년 100을 평균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요. 10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를 암시합니다. 아무래도 경기 선행 지수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 3에서 5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온다, 경기 침체를 암시한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소비를 줄이거나 재고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공개가 된 이 LEI, 이 경기 예측 지수가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혹시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으실 텐데, 그보다 길게 살펴보시면 6개월 평균치를 살펴보면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지나서 상승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침체와 이 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지수와 경기 침체와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10개월 정도 이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이 가장 최근 최고점이다라고 한다면 지난 2021년인데요. 어찌 보면 해당 최고점 이후에 10개월을 훨씬 뛰어넘어서 31개월가량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31개월이 지났는데 경기 침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가 언제 오지라는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연착륙의 가능성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고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분석이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 그 부분에서 지금 경제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행지수는 단연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3에서 5개월 전에 이 선행지수와는 큰 관계를 가지게 될 텐데요. 이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상황을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경기 침체 없이 회복에 이뤄갈 수 있다라는 지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비율을 고려를 해보니까 지금 사이클의 그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 경기 침체 종료를 의미한다라는 지금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00.4라는 경기 선행지수는 이전 코로나 때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때의 수준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해석해 봤을 때 이때는 그때와 같이 심각한 타격, 경제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연착륙하는 흐름으로 해석해도 좋겠다라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당장 다가오는 금리 인하의 방향성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이 AI 칩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바람이 정말 AI 칩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이 AMD의 인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서버 제조업체인 GT 시스템즈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규모는 49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GT 시스템즈는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기업을 위해 서버 컴퓨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제 AMD가 개발하는 AI 칩 성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데이터 센터 AI 시스템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전 세계 AI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추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네, 지금 글로벌 AI 칩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MD의 움직임이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미는 것인지 정말 판도를 좀 바꿔놓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AMD는 지난달에 이미 핀란드의 스타트업
회사인 사일로 AI를 인수했습니다. 사일로 AI를 인수한 이후에 이번에 또 한 번 GT 시스템즈를 인수한 건데요. 이러한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5년 전에 엔비디아가 이 AI의 미래는 데이터 센터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멜라녹스를 인수한 데 69억 달러를 쓴 데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엔비디아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AI 스타트업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지금 목표치로는 이 MI 제품군 가속기 칩까지 4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만들 것이다. 수익을 좀 크게 올리고 점유율도 크게 따라갈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공개한 셈입니다. 하지만 간밤 시장에 이러한 움직임이 엔비디아에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7일에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죠. 100달러 이하로 내려간 흐름이 있었는데 7일을 지나고 8일 기준으로 이 간밤 시장까지 30%가 넘는 주가 상승폭을 만들어냈습니다. AMD의 해당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간밤 시장 안에서는 4%대의 강세를 만들면서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일각의 투자자들은 아무리 경쟁이 심화돼도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멜리우스 리서치는 엔비디아의 매수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목표 주가 16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간밤 3대 지수가 강력한 힘을 보였는데 이에 투자자들은 오히려 잭슨홀 미팅보다 다가오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한다. 엔비디아 실적이 주가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AI 칩 반도체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간밤에 또 실적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 보안 시스템 관련 종목인데요. 이 4분기 실적 결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매출도 주당 순이익도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AI 기반의 데이터, 사이버 보안 모델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도 공개가 됐고 이제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 미주호에서는 시장의 수익률 그리고 목표를 상향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이버 보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강력한 힘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더욱 향상된 보안 솔루션을 얻을 수 있을지 해당 상황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완성차 시장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에 제너럴 모터스가 간밤에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명 완성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 부분에 종사하던 1000여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 처리한 겁니다. 이는 전체 직원 중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GM 측은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결정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GM은 중국 내 사업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GM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 업계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비용 감축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 GM의 판매 부진이 주로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주목을 해보면 중국 시장이 꼽아졌는데요. 중국 시장이 중국 내 경쟁도 심화가 되고 이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심리 때문에 지난해 대비 지난해 56.6% 차지하는 해외 업체 자동차 비중에서 33%까지 하락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GM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글로벌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의 매출이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 가까운 중국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점, 정말 손실로 살펴보면 GM 경우에는 1억 4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시장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어찌 보면 글로벌 허브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중요하게 꼽히는 상황인데 중국의 부진이 전반적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의 부진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제조비 절감이 완성차 시장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바로 로봇 관련된 도입 경쟁인데요. 이 BMW가 먼저 이 스파튼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인 피규어 02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테스트 투입이 완료된 상황으로 이제 추후에 정말 생산 공정에 투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건데요. 지금 이 BMW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시장 안에서 해당 로봇을 향한 움직임이 확인이 됩니다.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도 지난 4월에 아틀라스 새 인간형 로봇을 영상을 좀 공개를 했고요. BMW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벤츠까지도 이제 로봇에 대한 움직임, 관심도를 좀 크게 부각시키면서 다가오는 이제 앞으로 생산 공정에는 로봇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제조 비용을 크게 줄여보겠다라는 의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또 로봇 시장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상품 가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휴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간밤 시장 안에서 국제유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WTI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치에 지금 중국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면서 0.22% 상승한 흐름을 보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0.01% 하락하면서 간밤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